101 most common do type verbs.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자, 오늘은 여러분과 원어민이 10번 쓸 때 우리는 그의 반도 안 되는 빈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즉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말할 때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대표적인 동사 2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spend와 share, 이 두 동사인데요. 자, 이 두 동사 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할 때 잘 활용하지 못하는지, 자, 문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spend예요. 자, 이 spend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나 시간을 쓰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자, 먼저 기본 3종. 물론 기본 문장, 일반적인 긍정 문장, 그리고 부정문, 그리고 이제 의문문, 이렇게 3종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 3종 문장 만들기 전에 먼저 이 spend의 형태 변화 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동사는 3단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가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go가 went가 되고 gone으로 바뀌죠. 또 규칙적으로 바뀌는 그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lean 이라는 동사가 있다면 clean, cleaned, cleaned 이렇게요. 자, 그럼 spend는 어떻게 변하나요? 순간적으로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고개를 갸웃갸웃 머리를 긁적긁적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분들 정말 사실은 spend를 말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본 경우가 많이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 spend는요,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spend, spent, spent, S-P-E-N-T, spent, spent로 변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spend를 말로 써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갑자기 이제 spend를 써야 하는 경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 spend의 그 spent, 그 ed form, pp form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순간적으로 그냥 규칙 동사처럼 ed 붙여서 spended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해요, 제가.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론으로 알아도 말로 이렇게 좀 써봐야지 그게 잘 떠오를 텐데 여러분이 잘 쓰지도 않으니까 사실 3단 변화 자체를 아예 의식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막상 정말 써야 할 때 제때제때 생각이 안 나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미 지나간 과거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돈이나 시간을 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돈을 얼마 썼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I spent 이러면 내가 돈을 얼마 썼다. 이미 지나간 어떤 행사나 어떤 때에 내가 얼마를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다 뒤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얘기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50다라고 그러면 I spent $50. I've spent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살 하나만 좀 붙일까요? 우리 돈 썼다라고 할 때 뭐 얼마밖에 안 썼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얼마밖에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only를 더해 보겠습니다. I only spent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얼마밖에 쓰지 않았어. 자, 이런 느낌의 문장이 돼요. 자, 나는 $50밖에 쓰지 않았다고요. 말해볼까요? I only spent $50. I only spent $50. 자, 이번엔 부정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밖에 안 썼어도 얘기하지만 우리 또 어떤 얘기도 많이 하죠? 나 돈 많이 안 썼거든. 얼마 많이 안 썼어요. 우리 사실 돈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좀 방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할 법한 문장들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안 썼는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spend는 do 타입 동사입니다. 부정문 만들려면 don't 이렇게 do를 빌려온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미 한 걸음 물러난 이미 지나간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특정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돈을 많이 안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I didn't가 되겠죠. don't가 한 걸음 물러나서 didn't가 됩니다. I didn't spend 하면은 돈을 쓰지 않았다, 얼마를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much money 이렇게 얘기할게요. So I didn't spend much money. I didn't spend much money.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장이 돼요.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황을 떠올리면서 얘기한다면 나 돈 많이 안 썼거든. 돈 많이 안 썼어. 자,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I didn't spend much money. I didn't spend much money.
자, 이번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의문문에서 여러분께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펜드를 정말 많이 안 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스펜드를 안 쓴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원어민은 다르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을 우리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표현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대화에서 잘 묻는 것 중에 일요일엔 뭐하니? 보통 여가 시간에 뭐해? 이런 얘기 좀 많이 묻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때 나는 뭐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너는 보통 여가 시간에 뭐 하니?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주말에 보통 뭐 하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보통 대답할 때도 I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해요. For example, I listen to music in my spare time. 저는 여가 시간에 음악을 듣습니다. 또는 I read books on weekends. 저는 주말에 책을 읽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문장들이 틀린 건 아닌데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직역을 해서 얘기하자면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또는 저녁에 뭐 하세요? 이런 거를 여가 시간이나 저녁 시간, 이거 시간이잖아요. 자, 스펜드가 제가 돈이나 시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펜드를 써서 묻습니다.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주말을 보내느냐? 어떻게 저녁 시간을 보내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스펜드 제가 do 타입 동사라고 했죠? 질문을 만든다면 do you spend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라는 의미로 how를 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뭐 하냐라는 의미로 How do you spend your evenings? How do you spend your evenings?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What do you usually do in the evening? 이렇게 물어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spend를 써서 굉장히 잘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말도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안다 하더라도 익숙하게 내가 말해보지 않은 문장은 들었을 때도 알아듣는데 약간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How do you spend your evenings?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가 시간이라면 How do you spend your spare time?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장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spend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돈이나 시간을 쓴다 해서 지금 spend $50에 해서 지금 $50를 쓰다라고 한다든가 지금 질문에서 spend your evenings 저녁 시간을 보내다 이런 식으로 뭘 보내는지가 spend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돈이나 시간을 쓴다고 할 때에 또 어떻게도 말을 하죠?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말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돈 쓴다고 할 때에 어디다가 돈 쓴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를 썼다고도 얘기하지만 뭐에다가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뭐에다가는 어떻게 이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명령문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보통 어디다가 돈 많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저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I didn't spend much money 했잖아요. 돈 많이 쓰지 마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지 말라니까 don't spend. 자, 그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니까 too much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much money 해도 되고 too much money 해도 되는데 이미 이제 돈인 거 알 수 있는 문맥에선 굳이 money를 안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too much만 할게요. Don't spend too much. 여러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어디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럴 거예요. 그 어디다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preposition 전치사 on을 써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spend on 무엇 하면은 무엇에 돈 쓰다, 시간 쓰다 이런 말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돈으로 얘기해 볼게요. 차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말아요. Don't spend too much on a car. on a car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에 돈 쓰다란 말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spend하고 on은 정말 거의 웬만하면 잘 만납니다. 짝꿍처럼 잘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spend를 잘 안 쓰는 상태에서
spend 다음에 on을 써서 뭐뭐해라고 이론으로 외워봐야 진짜 말할 때 spend도 안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spend가 겨우겨우 떠올랐는데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어떤 실수가 벌어지느냐?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 자꾸 실제로 정말 벌어지는 실수 유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한마디로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spend too much 해놓고선 차에다가 돈 쓰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왠지 차를 위해서 돈을 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로 막 돌리고 돌리니까 아 왠지 for를 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for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for a car 이런 식으로. 좀 그럴듯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on을 씁니다. 네, on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on일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또 전치사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보면 될 거고요. 일단은 우리는 spend 하면 on이 그냥 자동으로 같이 짝꿍처럼 떠올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장 통해서 좀 연습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차에다가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Don't spend too much on a car. Don't spend too much on a car. 자, 계속 문장 조금 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어떤 뭐는 사물에도 돈을 쓰지만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에게 돈 쓴다. 사람에게도 돈 쓴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번엔 좀 이런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통 이제 엄마들이 사실은 이제 가족을 돌보고 특히 자식들 돌보느라고 본인들에게 돈을 너무 안 쓰지 않아요? 아끼고 막 그러시잖아요. 너무 아끼는 사람들 보면 자기에게 너무 돈을 안 쓰잖아요. 어떤 자기 자신에게 돈을 너무 안 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엄마들 떠올리면서 한번 문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she가 되겠죠? 자, 근데 자기에게 돈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부정문 do type 동사니까 don't, doesn't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절대 안 한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한번 써볼까요? She never spends. 자, she니까 spend에 s 붙이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이런 third party singular affirmative, 소위 말하는 그 3인칭 단수 현지역 이런 건 그냥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자꾸 많이 안 써서 그래요. 자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또 한번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또 연습을 합시다. She never spends.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돈을 전혀 안 쓰는 거잖아요. Any money. 자, 우리 그렇게 any money, 이렇게 any를 같이 쓰면 전혀 이런 느낌이 됩니다. never, not과 any가 같이 오면 정말 전혀 아닌 이런 느낌들을 살려줄 수 있어요. She never spends any money. 돈을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자기 자신에겐 돈을 전혀 안 쓴다. 자기 맛있는 거, 자기 입을 좋은 거 이런 거에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주어가 이제 she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그 self가 붙은 소위 말하는 그 뭐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self 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어가 I면 myself, he면 himself, she면 herself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on herself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는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She never spends any money on herself. She never spends any money on herself. She never spends any money on hersel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 하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익숙해져서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문법 규칙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실제 문장으로 익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이번엔 또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우리가 뭐에다가 돈을 쓴다로 했는데 뭐에다가 시간을 쓴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숙제를 하는데 시간을 얼마를 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이번엔 그럼 시간을 쓰는 걸로 이번엔 또 의문문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한 걸음 지나간 걸로 해봐야죠. 얼마의 시간을 썼느냐 이렇게 많이 물을 테니까요. 숙제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썼냐? 그러니까 숙제하는데 시간 얼마 들였어? 그러니까 너무 숙제가 지금 빨리 끝난 것 같으니까 너 도대체 얼마 동안 숙제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spend를 잘 안 써요. 여러분이 뭐 시간이 얼마 걸리다 해서 뭐 take 써서 how long did it take you to do your homework 뭐 이렇게 문장 만드시는데 뭐 이 문장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원어민들은 이렇게 시간이나 돈을 이렇게 쓰는 것 쪽으로 얘기하면 spend를 정말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동사예요. 가장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과연 많이 썼는가? 돌아보건대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동사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럼 그 동사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연습하시고 자꾸 말로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동사란 얘기입니다. 자, 시간을 얼마나 썼냐? 자, 시간을 얼만큼이라는 건 시간의 길이잖아요. How long으로 물어야겠죠. How long 했냐니까 지나간 거죠. 자, did you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How long did you spend? 자, 시간을 얼마나 썼냐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나 썼느냐. 근데 어디다가 숙제에다가 자, 어디다가 할 때 우리 on 쓴다고 얘기 드렸죠. on your homework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ow long did you spend on your homework? How long did you spend on your homework? 자, 이렇게 얘기하면 숙제하는데 숙제에 시간을 얼마나 썼습니까? 자, 얼마나 썼니? 자, 이런 의미의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spend로 쓸 수 있는 문장부터 또 생각해 볼게요. 자, 뭐 돈이나 시간을 얼마를 쓰다, 얼마만큼 뭐 시간, 어떤 시간을 보내다, 뭐 주말을 보내다, 뭐 저녁 시간을 보내다, 자 이런 식으로도 해봤고요. 무엇에 시간이나 돈을 쓰는지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시간을 쓸 때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도 하지 않아요? 예, 뭐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지금 우리 on 썼는데 온다면 이제 명사가 오잖아요. 만약에 근데 뭐를 하면서라는 건 동사잖아요. 한다라는 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떻게 이어줄까요? ing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또 spend 다음에 또 정말 단골처럼 잘 오는 문장 구조가 on 다음에 오는 명사도 있지만 또 ing 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여가 시간에 자 우리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여가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spend를 안 쓰면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in your spare time? 이렇게 묻고 대답이 예를 들면 I listen to music in my spare time, in my free time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게 찾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spend도 많이 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How do you spend your spare time?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대답도 spend를 써서 I spend my free time 또는 I spend my spare time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가 되면은 그 음악을 듣다, listen to music이 ing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listening to music. I spend my free time listening to music. 이러면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예,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여가 시간에 저는 그냥 음악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형태가 더 흔하죠. 우리는 이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말을 그렇게 굳이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쓴다고 우리말 형태 그대로 영작한 게 영어에서도 똑같은 빈도로 쓰이냐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런 표현이 문장이 이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되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 게 우리말에서 이만큼 쓴다고 영어도 이만큼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다서 표현 전체 묶음으로 익히고 묶음으로 연습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꼭 무조건 우리말로 보내다 떠올라야만 spend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뭐 취미 이런 거 얘기할 때 spend로 쓸 수 있다 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문장들을 많이 연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pend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동사 share로 넘어갑니다. 이 share는요, 이제 보통 이제 나누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share가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누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동사가 share가 아니라 divide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이 똑같다 보니까 나오는데 divide하고 share는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이제 해석만 또 생각하시면 이게 또 혼동이 오는 거죠. 정확한 영어의 개념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divide는 자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크 있다고 해볼게요. 케이크 하나 있으면 divide는 divide를 써서 divide cake 이러면 그 케이크를 그냥 자르는 거예요. 뭐 4조각, 8조각 잘라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른 걸 어떻게 했는지는 디바이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디바이드는 일단 자른 거예요. 케이크 하나짜리가 이제 2쪽으로, 3쪽으로, 4쪽으로 잘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share는 우리가 나누다고 하지만 뭐냐면 share는 뭐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즉, 케이크를 share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뭐 한 조각이건 2조각이건 뭐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케이크를 같이 먹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몇 조각으로 잘랐나. 쉐어는 그거보다는 하나를 둘이나 둘 이상의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좀 어렵게 말하죠. 공유의 개념이에요. 공유라는 개념이 이제 쉐어입니다. divide는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말로 나누다로 다 해석이 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르다는 거. 그래서 divide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share는 많이 써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new type 동사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런 공유의 개념일 때 이제 share 떠오르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것들인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share가 제가 뭔가 하나 나눈다고 했는데 뭐 음식 같은 거를 나누는 게 이제 일단 share예요. 자, 이거 share는 regular verb, 규칙 동사입니다. 외울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ed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뭔가 나눠 먹는 거, 잘라서 같이 나눠 먹는 거, 아까 케이크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나눠 먹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I shared the pizza. 자, 이러면 이제 피자를 나눠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자를 나 혼자 다 먹지 않고 누구하고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랑
같이 나눈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함께 먹은 거잖아요. with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shared the pizza with them. 이러면 난 그들과 피자를 나눠 먹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I shared the pizza with them. 뭐 with 다른 사람 집어넣으시면 그 사람하고 같이 피자를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음식 같은 거 함께 나눠 먹는 거 이런 것도 share고요. 또 여러분이 먹는 것만 하는 것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서 이 쉐어가 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있는 걸 같이 공유하는 게 쉐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생일이 같은 거. 제 생일도 3월 23일, 제 친구의 생일도 3월 23일이다. 이러면 뭐예요? 3월 23일이라고 하는 한 날짜가 나도 같고 걔도 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는 share를 써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share the same birthday. We share the same birthday.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생일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뭐 직역해서 우리가 생일을 공유한다.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기준하지 마시고 뭔가 같은 하나인 한 날짜를 나도 얘도 자 이런 개념일 때 share가 떠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e share the same birthday 이러면 우리는 생일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생일을 공유한다 이렇게 어렵게 어색한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말을 하는 거에 담겨있는 개념이 영어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떨 때 또 share를 쓰냐면 우리 그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면은 어떻게 하죠? 먹고 나서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나가 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나누잖아요. 나눠서 내잖아요. n분의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share예요. share the bill 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같이 각출해서 낸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내자. n분의 1 하자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Let's share the bill. Let's share the bi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hare가 정말 얼마나 폭넓게 쓰이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에 오늘 그 문장들의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상황마다 share를 떠올리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야 또 원어민들이 쓰는 비중만큼 우리도 share를 많이 말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또 share를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뭐 나눠 먹고 이런 거면 쉐어가 아니에요. 생일을 공유하고 n분의 1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쉐어를 해요. 같은 어떤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쉐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알려드릴게요. 그 세계관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는데 a view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세계관 하면 my view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세계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관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이제 같다라고 언제나 same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생일이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share the same birthday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나 우리만 해석에 나온 단어들 곧대로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share 자체가 하나를 우리가 같이 갖는다, 같이 한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는 나의 세계관을 나랑 함께 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e shared my view of the world. He shared my view of the world. 이러면 그는 나하고 세계관이 같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 걔가 자기 세계관을 share했다는 얘기는 나랑 같이 공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생각이 같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He shared my view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share는 그래서 뭔가가 있는 거를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 쉐어가 또 어떨 때 쓰이냐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의역했을 때는 그냥 말해주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쉐어가 돼요.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내가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 메시지는 나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share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share 해야 되는데 share를 안 한다는 건 뭐죠? 즉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he doesn't share 하면은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어떤 걸 얘기 안 해요. 자기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서만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He doesn't share his problems. He doesn't share his problems. 여러분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문제가 뭐구나라는 거를
자신은 당연히 아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사실을 같이 아는 거. 이것도 쉐어라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지금 쉐어의 개념을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말로 나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문제를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남에게 알리지 않아요. He doesn't share his problem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우리 경험담 같은 것도 우리가 듣고 싶잖아요. 그럼 뭐야?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경험의 이야기가 얘기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할 때 뭐 would you like to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원어민들은 share를 쓰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Would you like to share 이런다는 거예요. 뭐를? Your experience. 그 이제 우리에게 나누는 거, 함께하는 거 제가 with를 쓴다고 했죠? With us. 이러면 우리에게 당신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달라. 우리도 함께 당신의 그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알게 해달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즉 나누어 주세요. Would you like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 Would you like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 Would you like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 쉐어의 개념을 오늘 이 문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셨나 좀 궁금해요. 규칙 동사기 때문에 뭐 변형이라던가 뭐 이런 게 어렵지는 않은데 쉐어를 쓰는 경우에 쉐어가 아닌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어색한 문장이 나오거나 원어민들이 훨씬 덜 쓰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만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사 share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익힌 동사 spend와 share 문장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50밖에 안 썼어요. I only spent $50. 저는 돈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I didn't spend much money.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How do you spend your evenings? 차에 너무 돈 쓰지 말아요. Don't spend too much on a car. 그녀는 결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She never spends any money on herself. 숙제하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썼어요? How long did you spend on your homework? 저는 여가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보냅니다. I spend my free time listening to music. 저는 그들과 피자를 나눠 먹었어요. I shared the pizza with them. 우리는 생일이 같아요. We share the same birthday. n분의 1 합시다. Let's share the bill. 그는 저와 같은 세계관을 가졌었어요. He shared my view of the world. 그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질 않아요. He doesn't share his problems. 우리에게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